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행위는 동북아 평화에 또 안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중국 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 대해서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조차 못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러시아의 조기 경보기 한 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전투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빠져나간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함께 사전 통보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 대사를 불러서 엄중히 항의했는데요. 이 와중에 일본은 다케시마 영공에 들어왔는데 왜 한국군이 경고 사격을 했냐고 따지는 어이없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가 오늘 정치와 화호장룡에서 다룰 첫 번째 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몸 좀 괜찮으시셨나요? 네,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직도 목이 조금 네. 칼칼하신 아직도 느낌입니다. 네, 아직도 좋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다룰 문제는 어저께 벌어졌던 사태입니다. 정말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중국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지금 일단은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라 그러죠. 그 안에 들어와서 계속 헤집고 다닌 일이 있었고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기 경보기가 독도 상공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들어왔었는데요. 이 사건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이걸 고의냐 실수냐 지금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일단 러시아가 저희 정부의 강력한 이제 항의에 뭔가 입장 표명을 했죠. 네. 한 얘기가 어쨌든 그 기기 오작동으로 뭐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걸로 생각한다. 이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좀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약간 믿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전투기가 18대가 출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 사격도 하고 퇴각 조치를 시켰습니다만 네. 어쨌든 한 번 우리 영공에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서 다시 재진입해서 러시아 쪽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한 번이면 몰라도 두 번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 동해상에서 본인들 간에 무슨 연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하는 중이었어요.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미일의 대응 태세들 같은 것 좀 허점이 없는지 이런 걸 좀 시험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동해상 우리 영공인 독도 위를 침범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정부가 어제도 뭐 중국 대사와 러시아 대사에 강력하게 네. 초치를 하고 항의도 했습니다만 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행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정부가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냐라고 조금 질타하는 듯한 모습이 네. 있었는데요. 한국당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네, 이번에 사실 우리 그 영공에서 한중일러 30대 군용기가 거의 실탄까지 쏴가면서 거의 그렇죠. 뭐 360발 엄청난 이상 쐈다고 그랬죠 우리가. 네.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고 있을 수도 없는 주권 침해 일인데요. 네. 주권 침해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한 일 항의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항의. 나온 걸 보면 그다음 외교부에서 대사들 초치해서 초치해서 항의를 항의를 했고 국방부에서는 했고. 우관들 불러서 따졌고 그렇죠. 뭐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있었습니다. 항의밖에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참으로 놀랐던 게 네. 어제 그 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새벽 6시 좀 넘어서 오후 한 1시 30분까지 진행이 됐고 종료가 됐는데요. 맞습니다. 이때 당연히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열어야 NSC 가 되는 거 열었어야 당연히 된다. 열려야 되는 겁니다. 네. 당연히 열려야 되고 안보 관계 장관회의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그 네. 시간에 우리 대통령은 뭐 했느냐. 여당 국회의원들과 점심 먹었습니다. 네. 점심 먹으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어요. 또 추경 얘기였어요.
당 대표들과 얘기할 때도 추경 얘기를 10번이나 하고 이번에도 추경 얘기를 4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계속해서 추경 장사를 너무 하시는데 네.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정말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천하태평인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일한 대응이었다. 산불 났을 때도 NSC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그 북한 그 동력선 입항 사건 때도 NSC 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바다가 뚫려도 NSC는 열지 않고 하늘이 뚫려도 지금 NSC는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맞는지 정부가 맞는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국가인지가 정말 의심스럽고요. 네. 특히나 오늘 조금 전에 우리 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오작동이다. 우리는 아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가 않고 그냥 침범했다. 그러니 믿어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청와대가 그대로 가감없이 지금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순진한 건지 아니면 무지한 건지 아니면 국민을 포기한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곧대로 들으란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네. 핵 버튼 눌러놓고 아, 내가 잘못 눌렀다, 오작동이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어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북한한테 지금은 또 러시아한테 이렇게 저자세를 취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네. 이때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 안전 또 안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당장 NSC 열고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소리 많이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예, 안보 문제 얘기하니까 목소리가 그냥 나오네요. 자, 지금 이제 NSC를 왜 안 열었느냐, 이렇게 천하태평하냐라는 게 지금 한국당 얘기고 김정재 의원 지적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얘기한 게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봐서는 뭐 그 당시에 한번 상황을 좀 보시면은 네. 우리 군에서 F-15K, F-16 전투기 18대를 출격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출격해서 감시하고 있다가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퇴각 조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탄 사격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쫓아낸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명확히 정부의 대응에서 정부가 공군이 비행기도 출동을 안 했다거나 영공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국방에 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러면은 우리 김정재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 공군이 즉각적으로 전투기 18개를 출동해서 우리 영공상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네. 그런 이 러시아와 우리의 관계, 중국과 우리의 관계, 뭐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그런 어떤 정확하게 그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서 우리 영공에 들어왔다 그래서 격추시킨다고 했을 때 그 피해들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좀 강력한 대응을 얘기하시는 게 왜 그 러시아 조기 경보기를 격추시키지 않았느냐 뭐 많은 이런 얘기는 한 적은 의미처럼 없죠. 들리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아니 아까 없어요. 보십시오. 예를 그런 얘기한 거 들어서 없고요. NSC 열어야 북한이 된다는 핵무기 거예요. 버튼을 눌렀으면 자, 어떡할 거냐는 NSC 얘기를 열어야 하시는데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과한 얘기들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국가 간의 군사력을 가지고 충돌 위기가 왔을 때는 네. 저는 보다 신중한 결정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좀 정리를 아니, 하자면요. 지금 그것보다- 러시아 네, 잠깐만요. 네. 러시아 쪽에서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반응이 지금 두 가지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쪽에 있는 그 대사 대리라든지 무관들은 고의가 아니었다, 믿어달라, 우리가 진상 조사를 또 해보겠다, 재발 방지도 약속하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사과의 측면으로 좀 한다고 하면은 어제까지 나온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영공 침범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떤 정보들도 좀 주고 하면 좀 더 정리해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 다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요. 아까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험이든 테스트든 간에 어떤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예, 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의도 테스트 말고 또 다른 의도도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보면 최근에 이제 그 한미일 간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일본이 이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경제 문제에 결부시켜 가지고 경제 보복, 경제 침략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처음에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들더니 이제는 뭐 그 전략 물자를 북한에 우리가 밀수출했다. 밀수출한 것은 일본이었는데요. 이런 핑계까지 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문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등등에 있어서 최근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흔들리고 있나? 이걸 좀 떠보겠다는 거죠. 얼마나 저 정보 교류들이 잘 되고 있고
우리들의 이런 훈련에 대해서 얼마나 저쪽도 잘 대응하는지 이거를 좀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의 이 합동 이 군사 훈련이 시작된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 때 사드 배치한 이후부터 중러가 맞습니다.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한중일의 이 방공 식별구역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가 이 카디즈 비행을 한 건 작년에 140여 차례나 됩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좀 기준이 좀 애매한 모양이죠. 서로가 자기 방공식별국이다 지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쪽을 침범함으로써 이 한미일의 군사 정보들이 얼마나 그 제대로 좀 되어 있고 대응 체제들도 완벽한지를 자꾸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 같고 최근에 좀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촉발된 이 한일 간의 이 관계 악화 문제를 동맹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지 않았느냐. 더 한번 좀 시도하려고 했던 시험해 보려고 했던 그런 의도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주목해 볼 게 지금 볼턴이 와 있단 말이죠. 이 시점을 딱 맞춰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볼턴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이번에 이런 그 도발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왜 도발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볼턴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소위 말하면 중국은 끊임없이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또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도 같이 영향권을 넓히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한반도와 지금 둘러싼 이 지역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더 넓히려고 한다. 근데 그 시점을 언제로 잡았느냐. 우리가 좀 뭔가 약해지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그런 시점을 딱딱 잡아서 좀 군사훈련을 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의 지금 경제 그 갈등, 틈이 갈라진 거죠. 네. 흔들흔들한 한일 관계, 그리고 또 한미 관계도 사실 지금 엇박자가 내고 뭐 많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테스트해보려는 게 아니었나, 소위 간보기를 한 게 아니었나라는 간보기? 생각이 들고요. 뭐 러시아는 지금 실수라고 하지만 저는 이번에 그냥 중러가 함께 그냥 훈련을 한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러시아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독도 영공을 침범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독도. 독도 영공을 그렇죠. 하필이면 독도입니다. 일본화가 문제가 되고 분쟁 그렇죠. 지역인 그런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땅이지만 그런데 또 경고 사격을 하니까 잠시 있다 재진입을 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계획된 도발이다 생각을 하고 계획된 도발. 이때 네. 그래서 한미일 이 삼각관계 안보 체계가 어떤지 한번 시험해 보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볼턴이 지금 한국과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볼턴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네. 함께 구사하자라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가장 반감을 갖고 있는 건 중국이겠죠, 중러겠죠. 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견제구를 한번 날린 게 아닌가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겠네요. 또 그다음에 네.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네. 연합 그 소위 전력을 구성을 하고자 또 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두 국가가 거부감이 많은데 이 부분에 견제하는, 대해서도 견제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이유에서 이번에 이렇게 도발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일본 독도 영공을 침범을 했기 때문에 이 한일 간의 지금 경제 문제에 흔들리고 있는 이 한일 관계를 좀 떠보려는 거 아니냐 하는 의도가 있었다 하면 지금 일본의 반응 보면 그 의도대로 그 목적대로 지금 일본이 움직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케시마 영역에 들어왔는데 왜 한국군이 총을 쏘냐라는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예, 진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금의 일본의 경제 침략 때문에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그런 망언에 대해서 더 큰 분노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본의 이 경제 침략의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일본은 끊임없이 일제 강점기가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자기네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을 병합했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에게 근대화의 기회를 줬다라는 게 일본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까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과거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사과나 반성이 없는 일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은 체결됐다 할지라도 일제하 강점기에 불법으로 저질러진 개인과의 청구권 배상의 문제는 살아있다라는 게 국제법에서의 판결이고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린 반성, 사과가 없는 것이 다시 한번 어제 중국과 러시아의 우리 독도 영공 침공했을 때 왜 다케시마 영토에 들어왔냐라고 망언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그런 그 잘못된 과거사 인식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근데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미일 공조를 뭐 재차 확인한 것까지는 좋은데 한국의 대응을 지지한다가 아니고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 지지한다 이 얘기에는 좀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미국의 입장은 저희로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렵죠. 적어도 저희가 지금 강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독도에 관한 한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뭐 실효적 지배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연히 우리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한일 간의 이런 약간 뭐 경제 보복 여기서 넘어서서 이제 영토권까지 주장하는 이런 일본의 정말 천인공노할 그럴 망언에다 행동이죠. 이건 저희가 이게 금이 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을 편가르거나 친일 반일로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서 일본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하나된 기조로 대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이번에도 지금 우리 편을 확실히 안 들어주는 겁니다. 이 독도에 관한 한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리 편을 안 든다라는 거는 간접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어준다고 예측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미국과 계속 이 독도 문제만큼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도 하고 조속적으로 해야겠죠. 저희가 설득도 하고 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한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좀 더 큰 틀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 구사를 하기 때문에 중국을 막는 것이 가장 그 미국의 그 최고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결국은 한미일 공조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편도 못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설사 큰 틀에서는 이해할지라도 저희 자국의 누구나 다 국익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토 문제만큼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우리가 좀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거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좀 화제가 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일본이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원색적으로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 우리가 항의를 안 했냐? 그리고 문 대통령 선친이 친일파라던데 뭐 그대야말로 친일파 아닌가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약간 좀 아슬아슬하다. 도를 좀 넘나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 땅에서의 그 망언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뭐 자체 기준에서는 그런 것도 망언이 아니라 뭐 상줘야 될 뭐 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민경욱 의원 얘기가 지금 계속 친일 프레임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좀 벗어나겠다 하는 어떤 의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 지금 이제 한국 땅이 이 러시아의 우리 영공 침범한 거에 대한 비판하는 것도 보면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항의라든지 그들을 규탄하기보다는 이 정부가 얼빠진 안보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정부와 대통령 공격하는데 거의 뭐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일본이 이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서 엉뚱하게 경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침략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의 그런 행위를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에게 정말 몰매를 맞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끊임없이 외교적인 해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외교적 해법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치고 들어가 보면은 그 대법원 판결을 왜 했느냐 그렇게 사전에 일본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침략할 거가 예측됐기 때문에 대법원을 잘 이렇게 무마시켜서 이런 판결이 안 나오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지금 특사를 보내가지고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에 나서서 아베에게 무릎을 꿇라는 것을 외교적 해법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릎을 꿇으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주장을 거둬야 된다. 외교적 해법이 그겁니다. 근데 문제의 발단은 일본이 이 개인 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살아있음을 부정하고 있는 이 잘못된 행태를 인정하고 이걸 규탄해야 되는데 자꾸 정부 때리는 거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가 지금 한일 간의 문제라든지 이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서 똑같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이 국익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치 단계라고 똘똘 뭉쳐야 됩니다. 잘못을 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규탄을 해야지 오히려 그쪽 규탄보다는 이 기회에 얼씨구나 정부 비판하고 대통령 때리는데 더 많은 힘을 쏟아서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이 한미일 동맹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끊임없이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일본을 규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한국당에 대해서 예. 지금 친일 이 프레임 부분- 씌우는 거에 대해서 역공을 좀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저는 네. 이런 지금 중요한 상황에서 네. 중대한 상황에서 누가 친일이니 아니니 이런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네. 두 번째, 대통령 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하는 일을 네. 잘못됐다면 비판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다. NSC를 안 열었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NSC 안 열었다고 하면은 친일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강병원 의원님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네. 팩트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시청자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네. 한국당이 일본을 두둔하는 행동을 한다? 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한국당이 무슨 일본을 두둔하는 행동을 했습니까? 지금 한국당이 한 거는 뭐냐면 네. 외교적 지금 일본의 주장, 소위 말하는 경제 보복 네.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네. 확실히 잘못됐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자는 겁니다. 정치 외교적 해법도 하고요. 네. 그다음 경제적으로도 서로 소재 부품 산업도 네. 지원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 좀 일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제조업이 막 유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다들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팩트 관계를 얘기하면은 다 친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바꿀 건 바꾸고 네. 그다음에 소재 부품 산업도 그 52시간 좀 풀어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하자든지 굉장히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면은 그게 조금이라도 귀에 거슬리면 친일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와 정부가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국민들을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 일도 해야 되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안들을 지금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죽창을 들고 의병을 일으키자 그러면서 한국당을 때리고 한국당을 친일로 몰고 그러면 뭐가 해결이 됩니까? 예전에 어느 정부 때 소위 말하면 정부에 반하면 다 빨갱이로 몬 적이 있어요. 자, 지금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면 다 친일로 봅니다. 그러면 강병원 의원님은 빨갱이고 저는 친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주장, 극단적으로 우리 나라를 지금 두동강에 내려는 이것이 바로 가장 바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을 게 누가 있겠습니까? 한일이 갈라지고 좋을 게 누가 있겠습니까? 네. 김정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인영 대표께서 요즘 친신일이라는 얘기를 지금 좀 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기존에 제가 친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도 친일 그래가지고 뭐가 친일인가 좀 찾아봤더니 친일이라는 게 소위 말하면 일제강점하에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조에 친일 반민족 행위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한 행위를 법률로 규정한 것을 친일이라고 합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 그래서 지금 우리 국익을 위해서 서로가 여야가 제안하는 것을 친일로 몬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국민을 이렇게 갈라치기 위해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공영방송을 통해서 어떤 야당의 올바른 비판 행위라든지 야당의 건설적인 제안을 친일로 모는 행위만큼은 좀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나 지금 이제 그 우리 2030, 40 젊은 친구들이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 하는 거에 아주 그냥 신물나합니다. 편가르기 하지 말자 이제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